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청주에서 온 조준형입니다. 무슨 일 하시죠? 저는 현재 마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 마법사 마법사.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성함을 편의상 윤정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정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한번 사연을 보내볼게요. 윤정님이 20대 중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윤정님의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49제가 지나고 돌아오는 명절 첫 제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큰 집은 제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원래도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제사를 되게 잘 지내고 있던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큰아버지가 윤정님 꿈에 나오는데 밥을 막 껍질껍질 먹고 있더니, 심지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의 밥까지 막 보더니 그 사람 밥까지 뺏어갖고 막 껍질껍질 먹고, 심지어 윤정님이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 꿈에서. 근데 윤정님의 앞에 놓였던 밥 같은 음식 같은 거도 막 뺐더니, 막 달라고 뺐더니 그거를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냥 뭐 눈에 뭐 먹을 것만 보이면 다 뺏어갖고 큰아버지가 먹고 있는 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깨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집 큰아버지 제사 되게 잘 지내드리는데 왜 큰아버지가 저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저렇게 허겁지겁 먹지?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큰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래요. 갑자기요? 잠에서 깨자마자. 그래서 이분이 막 근데 나 왜 이러지? 나 왜 갑자기 큰아버지가 막 갑자기 불쌍하지?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나중에는 막 울 정도로 막 서러움이 막 폭발을 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막 방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깜짝 놀란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래갖고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너 왜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우냐? 라고 물어보신 거야. 이분이 그래서 아니, 꿈에 뭐 이래갖고 큰아버지가 식사하시는데 하고 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니, 얘가 생뚱맞게 무슨 큰아버지가 밥 먹는 걸 보고 네가 왜 슬퍼? 응. 그리고 너네 큰엄마가 큰아버지 제사를 얼마나 잘 지내주는데, 야, 너 개꿈이야, 정신 차려, 이랬다고 하셨대요. 근데 윤정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개꿈이면은 내가 이렇게 슬플 리가 없잖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안 멈춰? 라고 얘기를 했고, 윤정님의 어머니는 얘가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바로 큰 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어머니한테 윤정이가 일어나자마자 뭐 큰아버지 꿈을 꿨다고 하는데 라고 설명을 했더니, 큰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너무 미워가지고 음식을 작게 했어. 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큰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은 큰아버지를 데려가신 할머니도 너무 밉고, 큰아버지도 자기를 혼자 두고 갔으니까 그게 너무 미워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만약에 진짜 당신 죽으면은 나 제사 음식 조금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일찍 가버리시다 보니까 먼저 데려가신 할머니도 밉고 조상들도 밉고 해가지고 정말 명절에 음식을 되게 작게 했었다고 합니다. 와, 그게 반영이... 그치, 바로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놀래고 큰어머니도 놀래고 다들 놀래가지고 그냥 뭐지? 이러고 넘어갔대요. 그냥 우연인가 보다 이러고. 그리고 그 꿈은 그렇게 끝이 난 게 아니라요. 더 있어요? 제삿날이 다가올 때마다 윤정 씨의 꿈에는 막 주위에 잔치상이 막 한가득이고, 막 큰어머니는 막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음식을 막 하고 있으면은 막 큰아버지가 양반다리를 한 채로 매섭게 큰어머니를 막 노려보고 있는 막 이런 꿈을 꾼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명절이나 제사가 다가올 때가 되면은 큰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찜찜한 모습을 하고
꿈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꾸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냥 무시한 거야. 아, 그냥 내가 과몰입인가 보다. 큰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덤덤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루는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로부터 괜찮은 절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원래 절 가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소개를 받은 그 절에 가게 됐는데 절 입구에 현수막으로 명절에도 제사를 절에서 지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는 절에서 명절에 제사도 지내주는구나 하고 그냥 무시를 했대요. 그냥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절을 몇 번 더 갔었고 10월 말쯤이 되었는데 윤정님이 또다시 그 절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절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상에 스님들 계시는, 그러니까 부처님 올려놓은 단상에 음식을 막 올리느라 막 스님들부터 거기 계시는 보살님들부터 다들 엄청 정신없이 바빠 보였대요. 그래서 아, 오늘 무슨 뭐 행사하나 뭐 하느라 저렇게 음식을 올리지 하는 순간 윤정 씨가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그 단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보는 순간 막 눈이 뒤집히면서 그게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듯 그 음식에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스님이 올리고 있던, 다들 올리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 음식에 손이 올라갔고 음식을 짚으려는 순간 "헉,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미쳤네" 이 생각을 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짚어 먹으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가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온 뒤에 아무래도 나답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정 씨는 아버지께 혹시 이번에 추석에 제사 혹시 큰 집에서 잘 지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더니 야, 말도 마라. 큰 집에 갔다가 화만 내고 왔다. 야, 그 생선 쪼가리 하나 올려놓은 게 그게 뭔 제사냐? 야, 짜증나서 그냥 왔다. 라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큰 집에서 제사를 그냥 안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냥 생선 쪼가리 하나 올려놓고 그 제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제사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셨고 윤정 씨는 그제야 절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해가 됐고 평소에 이분 성격이라면은 절대로 절에 올리는 음식이나 그런 거에는 부처님한테 바치는 음식이니까 손도 안 대시는 분인데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음식이 막 너무 먹고 싶었었고 그게 진짜 컨트롤이 안 될 정도였대.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집 제사와 관련이 있고 우리 큰아버지나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다 전달을 한 다음에 다음 명절에는 절에서 지내자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큰 집에서 기대도 안 하고 아예 절에다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큰아버지 꿈을 아예 안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도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됐대, 그때는. 막 우리 요즘 막 이런 SNS에 막 명절 되면은 요즘은 막 뭐 거의 뭐 컴퓨터로 제사 지낸다, 음식 골라가지고 제사 지낸다 막 하고 막 별별 말이 다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제사가 없다는 소리를 못 하죠. 제사 때 귀신이 온다라는 소리가. 근데 진짜 실제로 예전 이야기지만 제사상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차리면은 젓가락 소리가 난다인데 그걸 실제로 경험을 저희 어머니가 했다고. 아 진짜? 네. 어. 한 해 한 해 다 그냥 풀 버전으로 했었을 때는 딱 12시 되면 불 딱 꺼놓고 초 딱 켜놓고 옆방에 가 있으면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거의 제보자로 나오셔야겠는데요? 제사가 참 하도 이제는 제사가 많이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냥 뭐 인터넷에 그림 골라가지고 뭐 디지털 제사라고 하더만 그런 거를 예, 그런 게 점점 많아지기도 하는데 그 얘기 있어.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 지금 생각났어. 우리 최근에 오신 손님이 물어본 얘기인데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이 와서 받아 먹으니까 허튼 귀신들이 와서 받아 먹으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으시고 이거 진짜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나중에 나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얘기였는데 보통은 요즘은 진짜 제사를 많이 안 지내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자손들이 제사를 이렇게 옛날 어른들처럼 그렇게 잘 정성들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지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유로
어차피 제사 지내봤자 조상들 와서 못 먹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잡기들이 와서 먹는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외부의 잡기도 귀신이고 우리 조상도 귀신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우리 집에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 조상들이 외부에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나 잡기들보다 못하다는 소리거든. 결국에는 외부에 잡기로 떠돌아다닌다라는 거는 어디 집에서 불러주는 이도 없고 내가 갈 곳도 없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한 곳에 어딘가에 정착을 못하고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고조가 됐든 아무튼 우리 뭐 돌아가신 분, 조상들 다가 그 잡기들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거든. 그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네. 종교적으로 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제사를 싫어하는 종교에서 봤을 때는 조상도 귀신이잖아요. 조상도 귀신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다 음식 갖다 바치는 거야. 이 말이 와전이 되다 보니까 그 잡귀한테 음식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사연 중에서도 이 집이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근데 우리 집이 안 좋은 일들이 생겼던 게 옛날에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다가 항상 뭐 그땐 주택에 살았을 옛날에는 많이들 항상 막걸리를 뿌리고 막 떡을 갖다 바치고 해서 귀신한테 갖다 바친 그 정성 때문에 우리 집에 안 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할머니가 귀신들한테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아닌 거죠. 일단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기다 보니까 야, 그 귀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라는 말이 좀 와전이 되면서 야, 그 헛귀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정 씨의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큰 사건이 있으셨더라고요. 2016년 11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당시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에 가서 막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동료들과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대요. 근데 그때가 이제 사이가 다들 좋다 보니까 서로 야 택시 잡아줄게 빨리 가. 야 너 먼저 타고 가. 야 다음 택시 너 타고 가. 라면서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택시를 잡아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윤정님은 술이 좀 취하셔가지고 술도 깰 겸 얘네들 빨리 다 보내고 좀 걸어가다가 그리고 나서 천천히 택시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택시들을 빠르게 잡아가지고 동료들을 먼저 한 명씩 태워가지고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가 택시를 딱 잡자마자 윤정님한테 먼저 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택시가 너무 타기 싫으면서 속으로 아니 나 좀 거두려고 했는데 왜 택시를 타라고 하지? 라는 생각에 안 타겠다고 너 먼저 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료는 계속해서 타라고 하고 막 택시 문은 열려있지 막 뒤에 차들은 오고 있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뒤로 해갖고 막 쳐다보고 계시지 막 하니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윤정님이 너무 타기가 싫더래.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 걸어서 가다가 내가 알아서 타고 갈게 너나 타고 가 라고 했는데 동료가 아예 짜증을 확 내면서 그냥 타라고 너 왜 사람 성의를 무시하냐? 라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또 다들 좀 취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윤정 씨가 어쩔 수 없이 그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끝에 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타긴 했어도 혼자 탄 게 아니고 당시에 방향이 비슷했던 다른 동료랑 여자 동료랑 같이 타신 거 여자 두 분이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보통의 윤정 씨 성격이었으면은 막 이렇게 동료가 택시 잡아주고 하면은 막 고맙다고 하거나 막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날따라 막 짜증이 그렇게 자기도 올라오면서 아니 쟤는 왜 갑자기 저렇게 오지랖 부리지?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나 진짜 타기 싫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좀 이상한 거야. 문득 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는 생각에 이게 이렇게 짜증날 일인가? 내가 혹시 저 사람을 평소에 싫어했던 게 아닌가? 내가 쟤를 원래 싫어했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걔를 싫어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랑 윤정 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이박자마자 기사님이 핸들을 확 꺾으면서 원래 사고 나면은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생각에 핸들을 꺾는다 하더라고. 핸들을 확 꺾으면서 차는 그대로 전봇대를 더 세게 들이박았대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서 윤정 씨는 반대편에 돌진하는 차를 그때 보자마자 아저씨라고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었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막 비몽사몽하는 상황에서 눈을 떴는데 차의 앞범퍼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심각하게 아저씨는 그대로 핸들에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고 아예 옆에 있던 직원은 그 사고 난 순간 몸을 엄청 심하게 웅크려서 그래서 그 덕분인지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보였대요. 겨우겨우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정말 어렵게 움직였고 택시 문을 힘들게 열었고 주위에서 119를 불러주다 보니까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곧바로 이 세 사람이 이송이 됐는데 다행히 기사 아저씨도 문제가 없으셨대요. 그 순간만 정신을 잃으셨던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택시 차는 아예 폐차가 됐대요. 심각해가지고 그냥 앞이 그냥 다 완전히 찌그러지네.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된 거야 앞이. 그래갖고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됐는데 신기하게 세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크게 다친 데도 없고 타박상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들 혹시 교통사고 사기단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실 정도였대요. 그래갖고 막 싸우기도 했었대요. 의사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차만 박살나고 사람들은 너무 멀쩡하니까. 근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갈비뼈에 실금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입원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병실에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면서 같이 병실을 쓰게 된 다른 아주머니들하고 친해진 거야. 이제 이분이. 근데 왜 엄마들은 또 아유 젊은 처녀 이거 과일이여 먹어 떡이여 먹어 하면서 교통사고 났어 하면서 뭐 관심이 많으시잖아.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막 이제 잘 친해지면서 이모 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당시에 아주머니들은 막 TV에 드라마 나오면 그 드라마 얘기 남편 얘기 막 별별 얘기를 다 하셨는데 가장 핫한 얘기는 바로 용한 점집 얘기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니 그 집이 진짜 그랬잖아 결국에는. 거기 무당 너무 용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평소 이 윤정 씨도 점을 보거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윤정 씨도 막 자꾸 솔깃솔깃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모 방금 얘기했던 그 점집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모들은 아유 젊은 처녀가 벌써부터 점집 다니면 안 돼. 나중에 시집 가면은 갈 일이 많어. 기다려. 라고 했는데 이 윤정 씨가 너무 가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왜냐면 교통사고도 났잖아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모들이 나누던 대화에서 나왔던 어느 점집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퇴원을 한 뒤에 어머니랑 함께 무섭다 보니까 혼자는 못 간 거야.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그 소개받은 점집을 가게 되었는데 무당은 윤정 씨를 보고 뭐 때문에 왔어? 라고 물어봤고 윤정 씨는 요새 좀 교통사고도 나고 일도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집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당이 대뜸 올해 경조사를 갔다 온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정 씨가 경조사요?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 이런 거요?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 봄에 결혼식을 갔다 왔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식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왜요? 이랬더니 무당이 올해 수가 너무 안 좋아서 안 갔어야 했어. 네가 영이 너무 맑아서 그런 데 가면 이상한 거를 붙여오는 거라면서 내년에는 절대 경조사를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12월 말이고 이제 곧 새해고 봄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던 거야 또다시.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무당은 아니 그러면 네가 정 가고 싶으면은 너가 가지 말고 니네 엄마나 동생을 보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친구 결혼식인데 어떻게 엄마랑 동생이 가? 좀 애매하죠. 그치. 그래서 윤정 씨가 안 돼요. 제 친구 결혼식인데 어떻게 엄마랑 동생이 가요? 제가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무당은 아니 너 지금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이만큼 다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년에 경조사 가면 너 죽어.
너 내년에 운이 진짜 안 좋아.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면서 어떤 비방을 좀 알려줬다고 합니다. 간단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뒤 엄마와 윤정 씨는 그 무당이 알려준 비방을 집에다 시킨 대로 했대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약간 반신반의 상태로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우리 할머니는 아니야 일단. 근데 누군가가 그 할머니가 막 누군가를 막 정신없이 찾고 있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걔 꿈꾸나? 괜히 점집 갔다 와가지고 그런 과몰입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게 윤정 씨뿐만 아니라 윤정 씨 어머니도 꿈에 이상한 할머니가 자꾸 쫓아오는 꿈을 꾼다. 나를 자꾸 뒤따라오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꿈이 너무나도 이상했던 두 사람은 저번에 점집 갔던 그 무당에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 꿈 얘기를 했었는데 무당은 아우 겉봐라 너네 집에 안 좋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윤정 씨와 친동생이 살고 있는 자취방에도 똑같이 비방을 하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취방에 그 친동생이랑 같이 사는 자취방에 그렇게 비방을 하고 나서 지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 꿈을 꾼 뒤로부터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입맛도 좀 없어. 그리고 입맛이 없고 잠을 잘 못 자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막 눈빛이 까맣게 바뀌어. 쾌해 사람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맥박이 뭔가 잘 안 뛰는 느낌을 자꾸 받았대요 이분이. 맥박이요? 심장이 뭔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의원까지 다니실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의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맥박이 잘 안 뛰는 것 같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참 하시더니 아니 맥박 안 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죽어요. 선일이 내봐요. 하면서 맥박을 짚는데 또 이상한 눈을 쳐다보더래요. 진짜 좀 약하네? 잘 안 뛰네?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맥박이 저기 좀 예민해서 그러니까요. 그 침이랑 약 지어줄 테니까 일단은 좀 먹어보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도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눈빛으로 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눈이 너무 무겁고 몸도 두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 피곤하고 그냥 온몸이 피곤하고 막 컨디션이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잠에 들기만 하면 자꾸만 그 할머니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자꾸만 보이고 장면도 막 자주 바뀌고 막 그 할머니 계속해서 보이는데 장면도 자주 바뀌고 이 사람은 막 쉬지 않고 할머니가 계속 보이고 했는데 하루는 꿈에서 그 할머니를 자기가 따라가는 꿈을 자기도 모르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기 본가 대문 앞에 그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그 할머니 옆에는 어떤 커다란 남자가 같이 서 있었고 윤정 씨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래하면서 조금 이렇게 몸이 그 저승사자 같은 그 남자한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어가지고 거의 그냥 블랙홀에 빨려갈 듯이 해서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탁 잡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눈을 떴을 때 보니까 손이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래. 꿈에서 깼는데 누워있는데 자기가 손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더래요. 그 손을 동생이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깼는데 나는 손이 들려있고 동생은 그 손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꿈이 무섭고 그 할머니도 무섭고 저승사자도 무섭고 자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깼잖아.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상태로 울었대요. 깨자마자. 막 우니까 동생이 아니 언니 무슨 꿈 꾸길래 이 난리야 라고 동생이 물어봤고 이분도 막 이해가 안 되잖아. 막 꿈 내용도 그렇고 동생이 자기 손 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언니가 분명 자고 있었대. 근데 이 윤정 씨가 자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베란다 쪽을 향해서 걸어갔었다고 합니다.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뜬 몽롱한 상태에서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 지금 뭐해? 정신 차려. 잠이 안 깼어? 다시 들어가서 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또 듣더래 말을.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누워서 자더래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막 이불이 또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언니가 또 잠에서 깨더니 이번에는 현관문 쪽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동생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를 또 치면서 아니 왜 이래 잠도 안 깼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 잘하니까 언니 왜 이래? 라고 해서 또 이 언니를 또다시 눕혔는데 이때 동생이 씨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우리 언니가 목유병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다시 눕혔는데 언니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목유병이 있나? 왜 저러지? 방금 깬 건가? 아니 목유병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팔이 이렇게 쓱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동생은 언니가 이제 장난치는 줄 알고 이 가가지고 계속 손 올리는 거 내려라고 또다시 내리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도 또다시 올라가고 손이 내려도 또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동생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분명 자고 있는 게 분명한데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싶어갖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는 이제 무당집도 같이 갔다 왔고 뭔가 이상하다는 게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엄마가 언니 지금 깨우라고 안 깨우면 큰일 난다고 빨리 지금 깨우라 뺨이라도 때려서 깨우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이거 심각한갑다 싶어가지고 언니 뺨도 때리고 막 흔들고 막 꼬집고 했는데도 언니가 안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언니가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다 했잖아. 그래서 이 올라간 팔이라도 잡아주자라는 생각에 그 팔을 딱 잡아서 했는데 언니가 그 순간 그러니까 팔이 더 못 올라가게 팔을 여기 딱 잡았는데 그 순간 깬 거야. 다른 거엔 아예 안 깨어나다가. 그래가지고 동생은 일어나자마자 진짜 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언니도 막 울고 있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모든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한 분이 겪으셨던 얘기예요. 아까 그 택시 얘기부터. 네, 근데 이분이 좀 귀문이 열리신 분 같아. 그러니까 택시 얘기도 그렇고 타기 싫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사상, 큰아버지. 제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문이 열리신 분들은 수가 안 좋으면요 이렇게 잘못 걸리죠. 혹시 좀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걸 몰랐는데 꿈에서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마당에 있는데 뭐 똥이 있었고 막 할아버지를 불러도 막 대답이 없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그시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직전에. 예, 근데 꿈에서 깨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이제 혹시 무슨 일 있나 연락해봐라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영혼이 맑은 분들한테 그런 영적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나? 그럼요, 느끼죠. 그래서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꿈으로 봤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줄 몰랐는데 꿈에 그날 나오셔가지고 뭔가 인사를 하는 그런 꿈을 꾼다든지. 근데 이 사람 몰랐던 거야, 돌아가신지 아예. 그런 꿈을 꾸죠, 영이 맑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윤정 씨도 제가 귀문이 열렸다고 했다시피 어쨌든 간에 영이 맑다라는 거는 맑다 보니까 도화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흡수할 수 있는 내 조상도 잘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큰아버지도 느낀 거고 조상을 잘 느끼는데 문제는 이분이 무당은 아니잖아요. 이때 잡기의 기운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안 좋을 때는 심하게 세게 들어오죠. 이런 분들은 해결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전보러 오면은 진짜 수가 안 좋을 때는 무당집을 가고 근데 이렇게 기문 열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분처럼 영이 어쨌든 맑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기문이 이렇게 열리신 분들은 내 조상도 잘 느끼고 잡기의 기운도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딱 얘기했잖아. 이 무당이 너 내년에 수 진짜 안 좋다. 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시피 이럴 때에는 무조건 더욱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왜 우리 생일상도 몸이 너무 안 좋거나 하면은 차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당시에 할머니가 점을 보러 가셨는데 환갑잔치를 절대 하지 말라 했대. 환갑잔치 절대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환갑잔치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때 무당이 환갑 이번에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옛날에는 왜 환갑까지 사는 것도 요즘은 환갑을 다 안 하잖아요. 칠순부터 시작하지. 근데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무당이 환갑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라 했는데 우리 그 할머니가 에이 뭐 그런 일 있겠어 싶어가지고 환갑 잔치 엄청 크게 한 거야. 그렇고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수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잔치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잔치를 하면은 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조상이 뭐 하러 할아버지를 너 잔치 안에 너 데리고 가야겠다 이놈 하고 오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수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면역력이 완전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이럴 때 밖에 나갔다는 거 똑같아요. 그럴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어.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면역력은 완전 그냥 제로 없어. 근데도 내가 굳이 밖에 나가는 거랑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안 만나는 게 좋잖아요. 혹시라도 감기 걸리신 분이나 뭐 병 있는 분들한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장례식장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수 안 줄 때는 혼인주당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당 맞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안 좋으신 어른들이 계실 때는 제사도 지내지 말라 하잖아요. 올해 할머니가 수가 안 좋은데 올해 제사 조상들 다 지내지 마. 그러니까 어떤 귀신도 부르지 마라. 생일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 할아버지 얘기는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신기하지 그래도. 예,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얘기는 물론 모든 걸 다 들으면은 자기 중심이 없어지니까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 사람이 뭐하러 요 사람 친구 결혼식장 하는 거 뭐하러 맞겠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결혼식 안 가게 해주셔서 용하십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래 라고 쳐다볼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가지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앞으로 장례식장 다 안 가고 결혼식장 다 안 가고 이럴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수가 너무 안 좋을 때 그때는 안 가는 게 좋고 웬만해서는 결혼식장에서는 주당 맞는 일이 일반인들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려면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이분도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없네. 막 나 혼인주당 맞으니까 나 결혼식 안 가야지. 약간 얍삽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얍삽이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인들한테 맞을 수 있다. 울매를 맞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일 앞두고 뭔가 조심하라는 게 그 큰일이네요, 맞아요. 진짜. 제가 오늘 오신마마님 이야기 들으니까 올해는 장례식이랑 결혼식장을 꼭 안 가야겠다고. 왜 갑자기 왜? 제가 원래 12월 달이 가장 바쁜 달이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상하게 일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행사하는 사람들은 1, 2, 3월이 이제 비수기고 12월이 엄청 성수기이기 때문에 엄청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면 좀 올해 내년에 좀 일진이 안 좋을라나 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요? 그냥 1월 후반쯤에 그래서 저한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한 적 있다 했더니 갑자기 혹시 남의 옷을 훔쳐간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남의 옷을?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래 도벽이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었는데 그럼 CCTV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전에 이 경찰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한 며칠 전쯤인가 아파트 헬스장이었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이날 운동하셨나요? 이래가지고 네 했습니다 했더니 혹시 그러면은 남의 옷을 가져간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봐서 당연히 없으니까 아니요?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니까 제가 이제 순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그런데 며칠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다. 혹시 저를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CCTV 보시고 이제 그냥 개인 소명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봤는데 진짜 저인데 옷을 정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 옷인데? 근데 뭔가 이 사진을 보는데 이 내 옷인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내 옷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다시 연락을 했죠. 경찰 아저씨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래서 제가 네 사진 확인을 해봤고 제 옷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 이 옷을 제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그 신고하신 피해자분께서 안에 이 이어폰 케이스 같은 게 있었다. 한번 주머니를 확인을 해봐라. 이랬었는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저희 방바닥에 알 수 없는 뭔가 그 귀엽게 생긴 그런 물체가 있었는데 보고서는 그냥 뭐지? 하고 책상에 올려놨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이어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진짜 좀 비슷했구나. 예. 어머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드려서 혹시 그러면 제가 이 집에서 확인해보고 그분께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미 경찰서로 신고가 온 거라서 일단 출석은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게 작물이긴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작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여부에 따라서 저의 이제 형벌이 어떻게 될지 정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너무 죄송하니까 집에 가서 바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뭐 관리사무소에서 맡겨서 최대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정말 죄송스러우니까 직접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릴 수 있다. 혹시 피해자분께 연락드려서 좀 원하시는 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달라 했더니 경찰 아저씨가 원래는 이게 개인 번호를 넘겨주면 안 되는데 이게 어찌됐든 뭐 너무 좋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소명을 하셨으니까 한번 전달해보겠다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맡겨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맡겼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아, 첫 시작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저저번 주에 마술사들끼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놀러 가기 전에 코스가 클라이밍을 하는 코스였어요. 운동하는 코스였는데 진짜 엄청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헬스를 하니까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농구도 하고. 근데 진짜 높지 않은 곳에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착지를 했는데 발목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높이였는데. 그래서 같이 운동했던 형들도 병원 갈 정도야 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래가지고서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숙소를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숙소가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다. 와, 그래서 이젠 저희들도 다 어른이니까 이 잠글 줄 알잖아요. 잠그는데 하나도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관리사무소 연락을 해가지고 왔더니 완전 터졌다. 그래서 이제 방을 바꿔주겠다. 물난리가 날 거다 해서 아예 그냥 물을 아예 잠가버렸어요. 그 호실 자체를. 근데 그러더니 오늘도 이제 좀 배우 비슷한 오디션이 있어서 갔는데 마술사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탕 나타나는 이 종이 불태우는 제가 아까 들고선 태웠었잖아요. 살짝 뜨겁긴 한데 뭐 그래도 화상 입거나 뭐 어디에 이젠 불이 붙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촬영장 소품에 가까이서 그 마술을 하다가 촬영 소품에 불이 붙은 거예요. 대박이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마술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봤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오디션 보는 사람이 이제 저도 당황해하니까 혹시 이런 경험 좀 있으시죠? 괜찮으세요? 해서 아니요 저 17년 했는데 오늘 처음이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어쨌든 소품을 이렇게 배상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자리를 왔거든요. 근데 오늘 호신마마님께서 말씀하신 사연이 너무 저랑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꼈습니다. 이미 가긴 했는데 장례식장이랑 결혼식을 이젠 안 가야겠다. 근데 내가 처음에 저는 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누구 볼 때. 저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무당이라 하면은 막 밖에 나가고 너 이럴 거야, 너 이런 일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진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위 많이 눌려요? 가위 많이 눌린 눈인데 내가 이 소리 했었잖아. 미스터리 사건도 막 유튜브로 듣는 편이고요. 귀신을 본 적은 없고. 네. 뭐 가위 눌리건 한 적도 없고. 있어요. 가위 많이 누르게 생길 상이야. 아니 진짜로. 미안합니다. 그런 상이 있습니까? 아니 가위 많이 눌릴 것 같은데. 아니 딱 쳐보는데 약간 기운을 잘 타는 그 눈인데 왜 쟤는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이런 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지 리액션이 내가 이래서 가위 잘 눌리는 눈인데 왜 그랬지? 내가 아까 그 얘기가 나도 놀랬거든. 지금 방송 촬영 중인데 내가 갑자기 왜 순간 그걸 봤지? 해가지고 저는 제 성향이 저는 막 누구 얘기하거나 절대 안 하거든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전 보러 오신 분 아닌 이상은 지인들이 막 물어봐도 농담으로 저는 대답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지.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 무조건 몸을 사리는 게 좋다. 놀러 가는 거. 아까 마라톤 맞아요. 금지. 가지 맙시다. 놀러 가는 거 금지, 마라톤 금지, 일 벌리는 거 금지. 이럴 때는 무조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가 안 좋을 때는 이불 속에 들어있는 게 좋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벌리거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조금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운도 좀 간을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눈웃음을 또다시 볼 수 있도록 저희 시청자분들이 바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